진짜 이건 좀 화가 나네요. 제가 일부러 이것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회전하는 방법이랑 법규를 바꾼다고 작년부터 그렇게 난리였잖아요. 근데 이게 워낙 중구난방이라 여러 번 계도 기간을 거쳐서 얼마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죠. 근데 이게 분명 문제가 될 거고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넘어가면 오히려 문제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자동차 채널이라 운전자 중심적 사고를 가졌네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이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말까지 온갖 비난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분명히 이거 실효성 문제가 나타날 걸 알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 기다린 건데 아니나 다를까 실효성 문제를 넘어서 오히려 우회전 사고랑 사고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된 건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장 진단, 결함, 내 차 운행 기록까지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을 때 인포카! 최근에 나온 통계 자료부터 보고 갈까요? 이게 작년 1월 22일부터 3월 31일 그리고 올해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를 분석한 자료인데요. 사고 건수를 보면 작년에 2878건이던 게 올해 같은 기간에는 오히려 2893건으로 늘었습니다. 부상자 수도 사고 건수가 늘었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난 걸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사망자 수입니다. 사망자 수는 작년에 13명이던 게 올해 겨우 3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24명, 무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던 버스랑 초등학생이 사고가 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죠. 이게 그만큼 위험하고도 중대한 사안이라 근본적인 것부터 건드려줘야 하는데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반쪽짜리 개선안을 보행자를 위한 변화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바꾸면 안 될 것 같아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짜 실효성 있는 방법을 제안해도 운전자 중심적 사고다 이런 생각에 갇혀있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진짜 문제점이 뭔지 파악을 못하더라고요. 이분들께 묻고 싶은 건 결국 원하던 결과가 이거였나요? 우회전 방법을 바꾼다고 국가가 대대적으로 나서서 싹 갈아엎어야 한다고 나서더니 결국은 사망자만 늘었네요. 이게 우리나라 교통 문화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유독 교통 쪽은 관대한 것 같지 않나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관대하다기보다는 뭔가 바꾸려고 하면 항상 2% 부족하게 바꾼단 말이죠. 음주운전, 보행자 사고, 무단횡단 사고 죄다 사회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들이고 바꿔야 하는 이유도 분명한데 확실하게 바뀌는 걸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맨날 국회의원들도 음주운전을 하니까 그렇지 벌금으로 세수 거두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문제 해결 과정이 그렇지만 항상 근본적인 것부터 살펴봐야 진짜 해결책이 나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우회전 방법을 논의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통계자료는 제대로 분석하고 추진하겠다고 한 건지 이것도 운전자들이나 보는 사람들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용을 쭉 정리해보면서 진짜 문제점이 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교통사고 현황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회전 방법과 법규를 왜 바꿔야 하는지 그 취지가 명확해집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19만 6,800건 정도 됐고 사망자 수는 2,735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우회전 보행사고 사망자가 19명이었는데 이게 2021년 대비 24.7% 감소한 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사망자 수가 24명이라고 하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숫자보다 올해 3개월 동안 발생한 숫자가 더 많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인구 분포를 잠깐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2021년 대비 5.2% 늘었고 12세 이하 어린이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추세를 보면 사고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이런 게 모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아니 이미 사고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굳이 바꿀 게 있나? 이런 건데 이건 간단합니다. 사고라는 건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거고 사고로 인해 다치는 사람도 없는 게 좋은 거잖아요. 사고율 줄이기라는 건 말 그대로 제로를 목적으로 하는 거라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선이 이뤄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좀 더 넓게 해석을 해보면 이미 사고 현황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우회전 사망사고가 늘어났다는 건 잘못된 개선 방법으로 인해 발생한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이제 도로 형태별 치사율인데요. 이걸 보면 우회전 방법을 왜 바꿔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산출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가 1.5면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가 1.5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보행자 관련 사고만 보면 되는데 횡단보도 내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치사율 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차로랑 교차로 부근에서 사고가 났을 때보다 치사율이 높고 이건 한마디로 가장 먼저 개선이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실제 보행 사상자 현황을 봐도 답이 나옵니다. 일단 연령대별로 보면 고령 보행 사망자가 전체 보행 사망자 중에서 59.8%를 차지했습니다. 압도적이죠. 그리고 사고 유형별로 보면 횡단보도 내 사망자랑 부상자가 26%를 웃도는 수준으로 가장 많았고 보행사고 유형이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차를 보고 통행하다 사고가 났는지 길 가장자리를 걷다가 사고가 났는지 인도를 걷다가 사고가 났는지 이런 게 모두 유형별로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사고를 모두 제치고 횡단 중에 사고가 난 숫자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전해야 할 횡단보도 내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우회전 방법을 왜 바꾸고 법을 왜 개정해야 하는지 취지가 딱 이해되시죠? 횡단보도 내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치사율도 가장 높다는 건 문제가 분명 있는 거잖아요. 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호 위반하는 차들의 처벌 수위를 올리고 우회전할 때 주의하지 않는 차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걸 국가기관에서 알려줘야 하는데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단속한다는 내용 위주로 홍보를 하니까 운전자랑 보행자가 취지를 제대로 알겠냐고요. 두 번째로 취지는 알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취지에 따라서 어떤 걸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이런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우회전 방법과 법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려고 어떤 자료를 봤나요? 교통사고 현황과 유형별 사고율, 이런 통계 자료를 봤죠. 그러면 우회전 방법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파악하려면 어떤 걸 봐야겠어요? 우회전 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어떤 게 가장 위험한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이게 얼마 전 영상에서 중요하다면서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이렇게 다시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우회전 교통사고 유형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보행자를 기준으로 사고 유형을 보면 횡단 중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70%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고 신호 위반은 의외로 12% 정도로 소수였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봤을 때 알 수 있는 건 뭔가요? 횡단하는 보행자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리고 운전자가 보행자를 어떻게 하면 잘 보호할 수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방법을 찾아보면 된다는 거죠. 이것도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할 게 아니라 통계 자료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회전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6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인데 가장 숫자가 높은 게 뭔가요? 횡단보도 위치랑 신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시인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보행자가 잘 보이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높았던 게 차량 과속, 이 세 가지가 가장 압도적이라서 이걸 기준으로 방법을 연구했으면 사망자 2배 증가라는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오늘 가장 근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봤고 이 내용들을 기준으로 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횡단보도 위치를 옮기고요. 횡단보도 위치를 옮김으로써 운전자는 보행자를 더 잘 볼 수 있게 되고 보행자는 다가오는 차를 더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되면 사고가 크게 줄어들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과속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우회전 상황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교차로에서 일반적으로 우회전하는 거 말고 횡단보도 대기 공간이 섬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우회전하는 곳이 따로 있고 보행자 입장에선 짧은 횡단보도를 건넌 다음에 메인 횡단보도가 나오는 이런 곳이 이제 과속이 문제가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과속을 방지하려면 눈에 잘 띄는 과속 방지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더 필요하다 싶으면 이런 곳에 우회전 신호까지 도입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 운전자들이 말해왔던 것들이 진짜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책이었다는 거죠. 우회전 일시정지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일시정지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횡단보도 위치라고 얼마나 많은 운전자들이 이야기했나요? 지금은 회전하는 곳이랑 횡단보도가 너무 가까우니까 A필러에 가려주는 문제도 있을 뿐 아니라 공간도 문제죠. 차가 안정적으로 정차를 한 다음에 보행자를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이럴 공간이 아예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다급해지잖아요. 지금은 특히나 어떤가요? 바뀐 방법 때문에 훨씬 신경 쓸 게 많아지고 복잡해졌죠. 앞에 보행자가 있는지 보기도 바쁜데 자동차 신호가 보행자 신호에 이런 걸 모두 보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진 게 사망자 증가의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횡단보도를 옮기더라도 100m 이상 옮기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봤자 10m, 많아봐야 15m 정도거든요. 10m만 옮겨도 차가 회전을 한 다음에 정면을 바라볼 때 횡단보도가 나오니까 A필러에 보행자가 가려질 일도 없고 차가 횡단보도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공간도 나옵니다. 한창 논란일 때 이 방법을 제안했더니 이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횡단보도가 멀어지면 여기까지 가는 게 귀찮아서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다, 이런 논리였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행자를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보행자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방법을 따라야지 편리함을 따지는 경우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횡단보도가 멀어졌다고 해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횡단을 하면 이건 무단횡단입니다. 무단횡단은 이거대로 처벌을 강화하고 대책을 강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이번 우회전 방법은 사고가 더 많아지는 이상 다시 처음부터 뜯어 고쳐야 하는 사태가 오고야 말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